네, 어제가 대선 D-100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도는 소문이 100일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1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노무현 전 대통령 빼고는 다 그랬다, 5명이. 이제 이 얘기 나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KBS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35.5%인가?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0.1% 단위의 숫자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아무도 지금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동산 이슈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특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그런 약간 좀 차이라 그럴까요? 서로 좀 안 맞는 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 저는 많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전에 이 여론의 향방이 생각보다는 이 여당 쪽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둘이서 똑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물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가늠해보는 가늠자로서 이 부자 동네 강남구청에 있는 강남구청장님, 서초구청에 있는 서초구청장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는데 지금 서초구청은 이미 구청장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정순근 강남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이 대선 핵심 변수인 부동산 문제, 종부세 논란, 그리고 정말 강남 민심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순균 구청장님. 자, 본격적인 대화 하기 전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는 일상회복 2단계가 위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네. 굉장히 강하다고?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특히 이제 우리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네. 언론에서 보도한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생각보다 약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한 2배 정도 독성이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현재 우리 정부나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코로나 확진 억제 대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막 증시도 막 출렁출렁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또 저녁 때 되고 오늘 아침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또 그렇습니다. 보도가 제일 되더라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중요한 게 첫째는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네. 그다음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2차 접종에 머물지 말고 네. 3차 접종 즉 부스터 샷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그런 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그래도 좀 경제가 좀 돌아가고 주민들이 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많았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강남구청장님 보시기에 이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이 조금 돌아오면서 확실히 좀 달라졌나요? 이 사람들의 네, 제가 어제 생활이? 낮에 저희 관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대표 한 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다. 예, 특히 이제 그 가게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는 업소였는데 네. 생각보다 한 2~3배 정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네. 수입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네. 오랜만에 진짜 밝은 웃음을 짓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방역을 막 강화하면서 막 위축되게 하고 그러면 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추가적인 발생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하여튼 방역 수칙, 그다음에 부스터샷만 잘 맞으시면은 네.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위 학생이 또 백신 패스 반대 청원 올리면서 조금 시끄럽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서로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한 정책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처음 맞아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좀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강남구청장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거는 구청장님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23년 만에 7기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제가 그 선택 007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 OBS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7주기를, 그러니까 7번째라고 해야 되겠죠. 예, 7기를 맞는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때 강남구청장님 이제 당선되신 걸 보고 서초구청하고 너무 비교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강남구청장으로 어떻게 당선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 강남 구민들도 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출신 진보 성향의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제 강남 구민들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그 보수 쪽 그 자치단체장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네. 이제는 우리 강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네. 그 저에 대한 그 지지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뭐 경력이라든지 이미지가 그렇게 그 강남 구민들이 우려할 수준의 한쪽에 치우친 그런 그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강남에 30년 넘게 살아서 진짜 실제로 강남이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강남 사정을 잘 알고 네네. 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3대 보수 신문이라는 중앙일보 출신이라는 그런 것도 득점 득표 요인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남구청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신 말씀 꼭 저희가 잘 알아듣고 실시하겠습니다. 전유성님께서 이렇게 또 댓글 돌려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 중앙일보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구청장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 홍보처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정무 감각이 뛰어난 구청장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강남의 품격 이 질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강남의 품격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강남 하면은 네.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과거 70년대 영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강남의 발전이 이제 50년 발전 과정을 거쳐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1등 도시, 네. 대표 도시가 됐습니다. 흔히 이제 부자 동네 그러는데 네. 부자 동네라고 해서 우리 강남에 잘 사는 분만 사시는 게 아니고 네. 저희 강남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네. 가장 못 사는 그 분들도 한 6, 7번째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영세민도. 네. 그래서 잘 사는 분과 못 사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위 빈곤계층들을 예, 많이 그래서 그 포함해주시군요. 품격 강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그 외형적인 이제 기준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내형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 공동체의 가치 또 지향하는 점도 네. 이렇게 거기 그 외형적인 그 규모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그 격을 갖추는 그래서 강남에 사는 것이 내 스스로의 자랑이자 긍지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는 그런 그 공동체 주민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럴 때 우리 강남이 그야말로 품격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언론 특별 보좌역으로 정치 입문하시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정홍보처 차장하시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또 처장을 하시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KBS 사장. KBS가 아니고 네. 광고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죠. 코바코. 예. 코바코 더 좋은데. 사장님 하시고. 이게 이 양력을 들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 양력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자, 내년 대선에 강남 4구, 서초, 송파, 강동, 강남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강남 4구더라고요. 예. 자, 유권자 표가 한 200만 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 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년 대선 표심의 향방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그 소위 이제 강남 4구라고 하죠. 네. 강남, 송파, 서초, 강동까지 네. 그쪽의 주민들이 약 207만 명입니다. 유권자로만 따지면 약 180만 명. 근데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 시민이 9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대비 22% 정도 되고요. 그러네요.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강남 4구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네. 유권자로 따지면 10곳이 강남 4구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강남 4구에 대한 배려나 그 어떤 그런 그 소외시키고 네. 말하자면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안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야 어느 당이 됐든지 강남 4구의 주민들의 그 말하자면 그분들의 어떤 불편 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강남 뭐 사구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종부세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고지서들이 지금 계속 예, 날라오고 예, 있는 중이고 몇 천만 원씩 내는 건 뭐 기본이고 뭐 1억 가까운 돈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제 그런 건 사실 이제 고지서 받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바깥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은 있으면 내는 거지 뭘 그렇게 말들이 많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동부세 그 도입 취지가 투기 억제를 일차적인 목표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입 취지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를 위해서 집을 갖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말하자면 세금이 과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공시 가격 인상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현금화되지 않는 그런 집값 때문에 말하자면 호주머니를 털어서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료까지도 또 추가로 내는 이중 부담을 지금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 2%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얼마든지 안겨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그야말로 선의의 취득자, 특히 이제 그 은퇴자들이나 네. 그야말로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 종부세 부담은 굉장히 큰 그 불만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현실화돼서 뭔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 집을 팔 생각도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이라서 그럼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작년 세금 다르고 올해 세금 다르고 계속 세금이 달라지고 나는 계속 나쁜 사람이 되고 이게 사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라든지 반감이 네. 바로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강남구의 경우에 약 17만 가구 정도 돼요, 집이. 근데 그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그 중에서 또 상당 수의 분들이 그런 그 1가구 1주택자로서 은퇴 생활자라든지 연금 생활자들 네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공시지가 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네.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 달라고 네. 작년부터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국회, 청와대에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그런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금 1가구 1주택 부과 대상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약 9만 8천 가구 중에서 약 1만 가구 정도가 세액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말하자면은 단순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불만이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 보완책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정부가 좀 강경하게 나가던 노선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 공시지가 기준도 조금 2억인가 올리고 그래서 네. 9억에서 11억으로 이제 맞춰주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12억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 이런 또 정책도 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어쨌든 바뀌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거를 신설을 하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빼고 없애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는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두 후보의 이런 그 부동산 세제 관련된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그 종합부동산세 속에 네. 이미 그 토지 보유세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을 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또 추가로 이제 국토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물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또 다른 또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는 없앤다고 하잖아요. 종부세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또 새로운 세금이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셋자만 들어도 짜증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네. 제가 어제 이제 뉴스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께서도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저는 그냥 다양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세목을 정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됐든지 어떤 세제가 됐든지 간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만한 필요성, 이유가 있어서 세목이 제정됐지만은 네. 그걸 운행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달라진 상황에 유연하게 맞게 또 이런 세금 제도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순균 구청장님 모시고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 감각이 탁월한 구청장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앞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내년 대선 전략 관련해서 좀 조언도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중립을 지켜야 될 그렇죠. 그런 원래는 하면 안 의무도 되겠죠. 있고 네. 또 우선은 강남 구정을 살피는데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그 대선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또 한 시민으로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코끼리 같은 뭐 덩치 큰 그 선대위를 슬림화시키고 말하는 기동력 갖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요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서초나 요즘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박원순 시장 때하고는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재건축을 바라보는 입장도 달라지고 규제도 많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신속 통합 뭐 이런 거 신통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좀 5년 걸릴 걸 2년 안에 다 하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선거용이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다만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서 예. 좀 뭔가 구청장들이 보시기에 달라졌던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뭐가 있나요?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 선거 공약으로는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면은 뭐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처럼 네.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또 행정 현장에 와서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달라진 건 없고 이제 재건축은 좀 활성화시키겠다. 또 특히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 이런 그 절차 때문에 지연됐던 재건축을 앞당기기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 쪽에 이런 그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문제도 마치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요? 저희 그 강남구를 예를 들면은 네. 전체 아파트 단지가 30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83개입니다. 그 중에서 74개 아파트 단지가 현재 이미 재건축이 끝났거나 한참 공사 중이거나 네.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강남의 음마 아파트하고 현대 압구정 아파트 그 일대가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강남의 재건축은 사업은 모두 올스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남구도 그동안에 활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재건축을 허가해 주면은 그것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어서 큰 탈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 네. 기우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상승 요인은 있겠지만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만큼 집값 상승의 원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활발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민간 부분에서 말하자면은 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고 또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해서 주택 공급이 활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그렇습니다. 예, 그 공급 활성화의 대책으로 재건축이. 재건축은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남이나 이런 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재건축하거나 그렇습니다. 개발할 곳이? 더군다나 지금 저희 그 강남구 음마 아파트나 현대 압구정 아파트 일대는 지은 지 40년이 넘습니다. 네. 거기 현장 올 초에 저희 강남구에서 생활 환경 조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 떨어져요, 녹물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천정에 누수가 돼서 내려앉고 이런 아주 열악한 지금 주거 환경에 처한 게 우리 강남 구민들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집값 인상 떠나서
주거복지,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재건축 사업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녹물 떨어지고 정말 비좁고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고 이런 데가 사실은 재건축이 꼭 필요한 그런 곳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런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공공개발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보통 이제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주 강남의 요지에 엄청 비싼 땅값이 되게 비싼 곳에 사실은 뭐 평당 뭐 1억에 가까운 그런 데다가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된다. 그런 데다가 공공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서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주 그냥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딱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땅값이 비싼 곳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공공성만을 강조해가지고 뭐 반값 아파트를 짓는 거지 이런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반값 아파트 문제하고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게 서울 의료원 부지. 네, 의료원 지금 부지. 삼성동 서울 의료원 부지에 서울시가 지금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을 통해서 거기다가 좀 200호 정도의 이제 반값 아파트를 지으려고 있겠다고. 지금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강남구에도 비싼 고가의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제 강남구에도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원래 이쪽 임대 아파트는 원래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죠. 예.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서울 시내에서 6번째로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6번째로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 강남구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반대하는 그 이유는 서울 의료원 부지 일대 삼성동 일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강남의 한 복판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당초 계획했던 마이스 산업,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국제교류 복합 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그 땅에 네. 이런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네.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정반가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은 네. 강남 안에 다른 토지를 구해서 거기에다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번 그 서울 의료원 부지 문제를 제기할 때 서울시에 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그 코원 에너지 부지 땅, 네. 구룡마을 그 지금 재개발됐는데 거기에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은 지금 서울 의료원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800에서 1000가구 정도의 아파트는 거기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값 아파트가 됐든지 임대 아파트가 됐든지 그것은 그쪽에다 짓고 서울 의료원 부지는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성격에 맞는 국제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짓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 비싼 땅에다 반값 아파트를 네. 지어야 되느냐 그 문제도 저는 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은 강남 안에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승윤 강남구청장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안에 강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혹은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사실 더 많은 말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승근 강남구청장하고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